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송영진 방송의 아침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격적인 파행에 이 군대를 저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악법과 악행, 악습, 이러한 5년의 시간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손댔던 모든 것들은 이 교육, 외교, 안보,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망가졌고, 이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비정상인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이 파행의 군대를 저격하려고 합니다. 본 방송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혹시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화면에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장성, 이 군대에도 이 군 장성들에 대한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지금 이 블랙리스트 하면은 이 문체부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문체부에 이 조윤선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로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끝나지 않은 이유는 이 박영수 특검이 이 50억 클럽의 지금 대장동 특혜 게이트 이 문제로 해서 박영수 특검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번 보도를 저희 송영진 방송에서 해드렸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은 이 조윤선 장관은 재판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러한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로 규정하고 국정농단으로 규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블랙리스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해서 또 산업통상부, 또 군대에도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을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수의 이 군 소식통 전원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이 적폐청산과 국방개혁 등을 내세워서 진행된 이 파행적인 인사 유형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행 인사의 이 5가지 증거는, 이 첫째는 육해 공군 이 3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재청권을 무력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군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군대의, 이 군의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환경부 등 일반 행정부처뿐만이 아니라 군 인사에도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 또 산업부, 군대, 이 전반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앞장서서 지지해온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성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거나 승진해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넷째는 2019년 여러분 잘 아시는 군사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육사 출신 중에서도 정권의 협조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인사 때 최대한 또 배려하고 구제하고 끝까지 보직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코드 인사에 지금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챙겨줬다고 합니다. 전혀 이 공정성이 없는 그런 인사였었네요. 다섯 번째는 육군이든 비육군이든 이 호남 출신은 최대한 중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586 운동권 출신이자 전남 장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군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이가 대통령이 그 외유 중에 있을 때 이 군을 방문하고 시찰하는 그 모습을 국방부 장관까지 대동하고 갔던 그 모습을 여러분 아마 연상을 하시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오직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군대 오직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평화입니다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5년 임기가 지금 다 끝나고 지금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을 우리가 평가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왔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대한민국에 정착이 됐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의 이중대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북한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이라든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러가지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군 그 파격 인사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결국 문재인의 5년의 군은 북한에는 굴욕의 군이었고 문재인에게 있어서 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에게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군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또 입맛에 맞춰서 처신한 이 정치 군인들이 아마 군 지휘부와 요직을 대부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군이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망가진 거죠. 군이. 여러분들 2018년 1년의 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선제 사용을 대놓고 천명해버렸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문정부 초기에로 되돌아간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가 아니라 가장 그 최악의 상태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굴욕적이라는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태도를 고집했지만은 북한은 위장된 평화 전술을 구사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똑같은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586 문재인 정권만 이 북한의 위장된 평화 전술에 속은 지난 5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이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 송영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이 고도화, 최적화 이런 거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10분 이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5년 이 평화 타령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그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2018년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면 북한이 우리하고 뭐죠? 동지인가요? 국민의 안보 경각심이 완전히 둔감해져 버린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미사일을 쏘든 SRBM을 쏘든 ICBM을 쏘든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무엇보다 우리 군대는 지난 5년 수많은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정치 권력에 순응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권력에 순응하고 입맛에 맞게 처신한 이 사람들, 진급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 군의 자존심을 버렸던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망쳤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이 장성들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망쳤단 말입니다. 이 정치 군인들이 군 주위와 군 지휘부와 요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이 군대마저도 문재인 권력의 586의 특기인 갈라치기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장교와 병사를 갈라치기 하고
문재인의 여러 정책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육사와 비육사로 편가르고 이러한 인사들이 만연하면서 군의 위기 질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이 표를 얻기 위한 이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이 병사들은 군인 정신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군대가 옛날 군대 같지가 않아. 지금 군대가 군대야.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러한 시절에 다 망쳐버린 겁니다. 국가 안보와 군을 걱정하는 전 현직 간부들은 이 인사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들에 의하면은 이 문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 김용우 육사 39기죠. 육군 참모총장이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비밀리에 만난 사건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때 왜 만났을까요? 자, 2017년 탄핵의 와중에 집권한 문정부가 이 청와대 실세들이 군 장악을 위한 인사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만남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군대는 말이죠. 하루빨리 전문가에게 인사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첫째는 이 추천권은 각 군 총장에게, 제청권은 장관이 행사하면 뒷말이 덜 나올 겁니다. 군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정치 군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군인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군인들은 하루빨리 옷을 벗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특정 지역이나 군종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지 말고 요직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역차별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앞서 말씀드린 이 파행의 5가지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고쳐야 될 그 내용들입니다. 넷째는 군의 위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위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5번째로는 이 적폐청산 와중에 부당하게 고통받은 이 군인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윤 정부의 군 정상화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인사에서 배제되고 이러한 사람들 모두 다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파행의 그 5가지를 사례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6회 공군 그 3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권을 완전히 무력화해버리고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에서 군 인사를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데, 자, 그 전까지는 봄, 가을 인사를 앞두고 3군 총장이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10% 정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0% 정도는 지금 3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정무적 판단 10% 해서 이렇게 군 인사가 내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군 장교들의 역량을 누구보다 잘 뚫고 있는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향식이 인사 관행이었었는데,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의 정무적 입김을 90% 이상 반영해버린 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하향식으로 바뀐 거죠. 이 군소식동,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 군소식동, 이러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진급 시기가 도래하면 청와대가 막부천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장군 진급 대상자 명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받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받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합자는 파란색, 부분 적합자는 노란색, 부적합자는 빨간색 등으로 분류하고 이 정권 차원에서 진급시켜야 할 특정 군인들을 콕 찍어서 각 군 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이 제청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인 거죠. 이 사람들 다 이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장관처럼 실제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어떤 피해도 없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군 인사의 블랙리스트는 완전히 피해를 준 겁니다. 한미동맹을 강화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군 인사를 파행으로 이렇게 해서 해버린 이 문재인 정부가 군대를 이렇게 망쳐버린 겁니다. 이후 각 군 본부와 국방부는 공식 인사 심의 과정에서 앞서 청와대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적합자는 추천 및 제청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빼버렸다는 거,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 환경부 등 일반 행정부처뿐만이 아니라 군 인사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대북 강경파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협을 강조한 대북 강경파, 이게 강경파입니까? 또 좌파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반미 성향인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군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사람들이 인사해서 불이익을 받고, 좌파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반미 성향인지가 군 인사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작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중용됐다서 낙인이 찍힌 이중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1월 당시 합참차장에서 한직인 이 국방육군정책연구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당연히 이 굴욕적인 인사에 대해서 군복을 벗겠죠. 명예로 사는 게 군인인데. 적폐로 내몰려 이 집중 수사를 받던 이재수 육사 37기 조은진 대표님과의 어떤 친구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국군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굴욕에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이 굴욕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에 앞장서서 지지해온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성들이 요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승진해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육사 대 비육사의 장성 비율을 이게 대체로 8대2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사를 나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8대2 비율이었는데, 이 기계적인 균형을 내세운 이 문재인 정부가 5대5로 무조건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군내 다수이자 주류를 형성해온 육사 출신 장성들을 이 쫓아낸 자리에 해군과 공군, 학군 3사 이 비육사 출신들이 두루 앉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게 갈라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그렇게 갈라치기 했던 겁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그죠? 5.18로 또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늘 이렇게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행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한 거죠. 그 첫 국방부 장관으로 해군 출신 송영무,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송씨인데 제가 이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가장 무능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 그 정치 군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공군 출신으로 또 정경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저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합참의장 자리도 정경두, 박한기, 원인철로 이어지면서 육사와 육군이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이 안보사로 이 바꾼 조치도 정치 권력의 군 장악 시도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에 대민 활동을 민간 사찰로 몰았고 2016년 촛불 시위 국면에서 작성된 이 개헌 문건을 구테타 모의로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러한 지적을 여러분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재판에서 대부분 이게 무혐의로 근거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방송 역시도 좌파 민노총 언론들은 구테타가 있었을 것처럼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무혐의로 판정이 났는데 그 당시에 민노총 언론들은 뭐 사과 방송 하나도 없고 바로잡는 방송 하나 없었습니다. 그 논란의 와중에서 안보사 사령관 자리는 남영신이라는 사람, 이 학군 23기인데요. 이 전재용 그 공사 36기에 의해서 이상철 학군 28기 이 사령관까지 모두 비육사 비육군 출신이었습니다. 기무사를 그렇게 지금 뭐 문재인 권력에서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한 겁니다. 특히 남영신 장군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군 인사의 최대의 수혜자로 꼽힙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초고속 꽃길 보직을 5년 내에 걷다 보니까 이 남 총장과 이 근무 인연이 있어야 출세가 유리하다면서 이 줄대려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군내 비주류가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으니 또 초고속 승진을 했으니 이 군 인사에 이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진급에 목을 메고 있는 군인들은 완전히 뭐 남영신 밑으로 가가지고 벌벌 기었겠죠. 이 사람들 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영신 장군이라든가. 왜냐면 박찬주 장군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뭐 당번한테 뭐 신부름 좀 시켰다 가지고 이 사람을 보직에서 내쫓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2019년 9월 19일 그 남북 군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육사 출신 중에서도 정권의 협조적인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하고 또 인사 보직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정치 군인이 생겨나는 거죠. 당시 청와대 지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이 9.19 남북 그 합의문 작성에 실무를 북한통으로 불려온 이 김도균 육사 44기 이 국방부의 그 대북 정책관이 맡았었는데, 이 9.19 합의 내용은 국가 대비태세와 주요 군사력 건설 등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인데도 이 합동참모회의라는 공식 논의조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9.19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5년 동안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도 없이 이렇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회도 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그 서욱 육사 41기 당시 합참작전본부장, 안준석이는 43기인데 이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다녀온 뒤 평양으로 합의문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9.19 합의에 기여한 장군들은 예외가 없이 통 크게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야전에서 사단장 경력도 없는 김도균 정책관은 2020년 5월 중장으로 승진해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임명됐어요. 합의문 작성 송영무 씨 걸 도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서욱작전본부장은 어떻습니까? 2019년 4월 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영전도 하고요.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순응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영전하고 또 진급에 초고속 진급을 하고, 또 서욱이는 어떻습니까? 1년 만에 국방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또 안준석이라는 사람은 2018년 1월 중장으로 진급하고 2020년 9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한 이 지상작전사령관의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석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기무사령관은 전역 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요. 자, 육군이든 비육군이든 이게 가장 또 큰 문제입니다. 이 호남 출신은 최대한 중용했습니다. 당시 586 운동권 출신이자 전남 장흥 출신으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 다수의 군 소식통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호남 출신들입니다. 김정수 해사 41기 목포, 이거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임명 때는 군인사법 24조 2항에 명시된 임기제 진급 2회 제한 규정을 깨고 임기제로만 3회째 진급해 편법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완전히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문재인 씨가 밀어붙인 이 경항공모함 사업 등을 주도한 데 대한 이 보훈으로, 보훈 인사라는 그 입방아도 지금 올랐었습니다. 박인호 공사 그 35기, 이 사람은 김제인데 공군 참모총장, 이 사람도 호남입니다. 군 내부에서 이렇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것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으로 현장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장교들은 진급에만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수뇌부는 소신도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군의 정체성이 실종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지금 군을 정상화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상정검을 수여한 뒤 상정검을 아마 수여하는데 이게 기존 관례와 깨고서 준장들까지 청와대로 불러서 이 상정검을 수여해서 줄서기 논란이 여러분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를, 우리의 주적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적 개념을 없애버리고 군 인사를 이렇게 갈라치기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이 운영해온 거에 대해서 진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군 인사에 대한 이런 것도 인사권을
군 전문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군 총장에게, 제청권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뒷말이 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정치 군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역이나 군종 출신 이런 것들도 배제하지 말고, 또 어떤 한 특정이 요직을 독식하지 않도록 이 역차별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의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군이 완전 탈바꿈해야 됩니다. 이 장성들 뿐만이 아니고 이 장성들의 완전한 탈바꿈을 통해서 이 사병들에 대한 군기도 다시 재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부당하게 고통받은 이 군인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군 정상화는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여러분 눌러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